오늘 함께할 그림책은요, 유준재 작가님의 마이볼이라는 작품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가정과 관련된 그림책들을 이제 선택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책들을 고르는 과정에 마이볼이란 이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본 순간 운명처럼 느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동시에 굉장히 망설이는 마음 또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은 바로 아버지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2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 신기하게도 더 보고 싶고 더 그립고 더 생각납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 분명히 저희 아버지가 떠오를 거고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제가 어떻게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말할 수 있을까 싶어요. 사실 이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쓰면서 벌써 여러 번 울었답니다. 근데 아직은 정리한다는 거, 마음을 추스린다는 거, 추스리기에는 2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치유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야기를 가감 없이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고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첫 방송이지만 여러분에게 이 그림책 마이볼을 통해서 느낀 저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마이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볼 글 그림 유준재 문학동네 작품입니다. 마이볼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중매로 만나 동대문 야구장에서 3번 데이트하고 결혼을 했다. 좀 뭐랄까요? 좀 밍밍하죠? 막 드라마틱한 어떤 로맨스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는 어머니를 중매로 만났고 동대문 야구장에서 3번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별 얘기가 없어서 조금 실망스럽긴 한데요. 사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평범해 보이는 아버지, 이 아버지에게 야구는 정말 특별한 것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사랑하는 거,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그것을 이해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녀와 결혼한 것입니다. 근데 그림 보면 참 웃기지 않으세요? 그림이 약간 뭐랄까 벽지 같은 느낌을 줍니다. 누런 벽지 위에 집 모양으로 된 어떤 정말 가정을 나타내는 상징일 수도 있겠지만 집 모양으로 된 액자에 어느 집에서나 어느 가정에서나 있을 법한 그 가족 사진 딱 구도라고 하죠. 그 구도로 찍힌 아빠와 엄마와 3 자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셨나요? 방송에서 밝혀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고수톱을 좋아했습니다. 엄마는 되게 싫어하셨어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장사를 했었는데 아빠가 장사하다 말고 자주 사라지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엄마의 하명을 받아서 고수톱 치러 가신 아버지를 모시러 가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고수톱 치는 게 참 좋았어요. 왜냐면요, 아버지가 고수톱에서 이렇게 돈을 따오시는 날에는 그날은 월드콘을 먹는 날이었거든요.
예전에는 거의 쭈쭈바를 먹었었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돈이 생긴 날은 정말 월드콘, 브라보콘이 제 입에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책을 좀 더 읽어볼까요? 책에 나온 이 아버지는요, 늘 바빴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아버지 얼굴을 보기는 힘들었죠. 어쩌다 운이 좋아서 과자나 만화책을 사들고 퇴근한 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는 밤늦게까지 아버지를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책에 나오는 아버지는 늘 바빴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떠셨나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저희 아버지는요, 이 책에 나오는 아버지랑은 좀 달라요. 이 책에 나오는 아버지는 양복을 입으시고 이렇게 서류 가방을 들고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아버지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늘 잠바를 입고 계셨죠. 아버지가 양복을 입으셨던 모습을 본 거는 결혼식 가실 때. 근데 양복 입으시면서도 늘 막 굉장히 넥타이 매고 막 답답해 하셨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배가 많이 나오셨거든요. 네.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잠바를 잠그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았어요. 아버지 잠바 사이로 불뚝 나온 배. 그 배가 지금도 참 생생합니다. 돌아가실 때는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많이 여이셨어요. 그때는 배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도 제 기억 속에는 아버지의 불뚝 나온 배, 막 가스가 차가지고 빵빵했던 배, 그 배가 생각이 납니다. 특히 아빠 옆에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낮잠을 자면요, 그 코 고는 소리와 함께 그 큰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러면 저는 그 옆에서 잠을 자면 그 잠자는 중에도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버지가 살아가는 길, 아버지가 걷는 길을 작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의 삶의 길, 아버지의 삶의 바운더리. 이 책이 야구를 좋아하는 아버지와 관련된 그 추억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마치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야구 운동장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어쩌면 자신만의 야구 운동장에서 자신만의 리그, 자신만의 경기를 펼치고 계셨는지도 모르죠. 근데 책에서는 특히 아버지가 이렇게 길 따라서 걸어요. 근데 이 길 따라서 걸어보면 집을 지나서 또 아버지가 일하는 일터와 마을과 사회를 지나서 또다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쳇바퀴 도는 일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답답하신가요? 어떤 색다른 재미있는 삶, 일탈을 꿈꾸시는 분들이면 어쩌면 이 삶이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가는요, 이 삶을요, 그렇게 나쁘게 그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그림책의 이 빛깔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작가는 이 장면을 좀 아름답고 따뜻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림책 심리 테라피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동일시 기법이에요. 동일시 기법이 뭐냐면은 등장인물의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하는가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 정도의 삶의 바운더리를 살고 있는 아버지에게 동일시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과 또 이 책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아이 입장에서 동일시했을 때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동일시가 되시나요? 한번 이 책 전체를 보시면서 어디에 동일시 되는지 느껴보시면서 책을 감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끔은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가 그 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 삶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아들이 살았던 그 어린 시절의 삶은 밝고 따뜻하고 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쉬는 날에는요, 아버지는 말이 없으세요. 그리고 신문을 보거나 집안 구석구석을 손보곤 하셨죠. 그러다가 유난히 말씀이 많아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야구 중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볼 때 아버지는요, 야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 아들은요, 우주소년 아톰을 볼 때보다 아버지와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요, 너무나 멋있는 야구 글러브와 배트를 사오십니다. 그리고 그 글러브에는 이 아이의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죠. 이 친구는 그날 밤에 이 검정 글러브에 바세린 로션을 듬뿍 바르고 냄새나는 글러브를 메고 잠이 듭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저는요, 사실 야구와 관련된 추억은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야구장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기분이 어떤 건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런 건 있어요. 아버지가 사주신 어떤 소중한 선물, 또는 아버지가 사준 것이 아니어도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그것을 손에 넣은 그날, 또는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그날, 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의 기분,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야구를 배우죠. 형은 타자가 되고 나는 투수가 되고 아버지는 포수 겸 감독이 되십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구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힘껏 던지려고만 하지 말고 아빠 글러브를 보고 정확하게 던져야지. 그렇지. 두 손으로 잡아. 공이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잖아. 내 공은 책임지고 잡는 거야. 겁먹지 말고 공을 끝까지 봐. 눈 크게 뜨고. 자, 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었어요. 아빠 글러브를 보고 정확하게 던져야지. 내 공은 책임지고 잡는 거란다. 겁먹지 말고 공을 끝까지 봐. 눈을 크게 뜨고. 자, 간다. 이게 그냥 야구를 하면서 아들에게 말해준 야구의 어떤 기술을, 야구를 잘하는 법을 가르쳐준 말처럼도 말이지만요. 저에게는 그 말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어린 아들에게 알려주는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자주 하셨나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말을 남겨주셨나요?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 아버지 경상도 분이어서 사실 사투리로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저는 사투리를 못합니다. 그냥 표준어로 해볼게요. 진영아, 눈 똑바로 뜨고 째려보고. 그래, 그렇게. 그리고 주먹을 꽉 쥐어야 돼. 어떻게 지냐면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감아쥐고 주먹에 여기 뼈 보이시죠? 이 뼈가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을 해서 콧방맹이를 빡! 귓방맹이를 빡!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8살, 9살? 뭐 이쯤인 것 같아요. 매일은 아니었고 가끔씩 늘 이렇게 주먹 쥐는 방법, 그리고 앞 사람을 째려보고 손을 날리는 방법을 연습시키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를 괴롭히는 사람, 깔보는 사람, 위험한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하래요. 저희 아버지는 딸 셋의 아버지셨는데 그 중에서도 막내딸, 아버지가 보시기엔 이 험난한 세상을 조그만 막내딸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지키는 방법, 호신술,
바로 주먹을 꽉 쥐고 콧방맹이를 빡! 그 생각이 납니다. 그 말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위험한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바라는, 자기를 잘 지키기 바라는, 힘을 내기 바라는 사람들에게 만만히 보이지 않기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요. 아버지가 이렇게 주먹 쥐고 가르친다고 제가 뭐 한 번도 때려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뭐 때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버지의 말, 지금도 저는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담고 첫 유튜브 촬영에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째려보고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주먹을 날리면 안 되겠죠? 네, 여기까지 얘기하죠. 더 얘기하면은 폭풍 오열이 될 수 있습니다. 속기 그림책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구를 배웠던 아이는요, 아버지랑 한국 시리즈? 두산 베어스랑 삼성 라이온스가 경기가 있어서 한국 시리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난, 몇 살쯤 되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은 아닌 것 같고요. 한 사회 초년생쯤 된 주인공의 모습이 나옵니다. 책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지나고 아들의 볼의 속도가 불어가고 아버지와의 대화는 줄어들고 언제부턴가 야구를 전혀 하지 않고 언제부턴가 아버지와 목욕탕에 가지 않고 어린이 된 아들. 그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들이 걷는 세상, 아들이 바라보는 풍경 어떠세요? 높은 빌딩 사이, 빽빽한 빌딩 사이를 걸어가는 이 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최근요, 다시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야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빠가 아주 높이 던질 테니까 한번 잡아봐. 잡을 수 있겠으면 마이볼! 하고 크게 외치는 거야. 내가 잡겠다는 뜻이니까. 어리둥절한 표정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공을 던집니다. 아버지가 던진 공이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아들이 외치죠. 마이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이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마이볼, 여러분 잘 잡고 계신가요? 정확히 보고 여러분의 공을 책임지고 잡고 계신가요? 겁먹지 않고 공을 끝까지 보시고 마이볼을 내가 잡으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아까 저에게 진영아 하면서 두 주먹 꽉 쥐고 똑바로 째려보고 주먹을 날리라고 말씀하신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저는 이제 대답합니다. 마이볼! 위를 봐야 되나? 하늘에 계시니까 마이볼! 제 인생의 공은 제가 책임지고 잡겠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잘 지켜봐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말들, 또 모습들, 눈빛, 그리고 그 숨결, 그것을 마음에 품고 단단하고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첫 방송 어떠셨어요? 하필 어버이날이더라고요, 오늘이요. 아버지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그리고 혼자 지금 고향에 남아있는 어머니 생각도 나네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화하셨나요? 부모님에게 대접할 맛집도 예약하셨나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돈 잘 버는 직업을 얻어서 성공하는 거? 그래서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맛있는 식당도 모시고 가고 여행도 보내드리고요. 그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다면 좋겠죠. 진정한 효도는 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생명을 잘 지키고 나답게 내 인생의 마이볼을 잘 잡아가는 것, 잘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위로와 격려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